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평관세법인 용인지사를 맡고 있는 윤준필 관세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2기 정권이 지금 고세율의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업데이트되는 소식들 알려드리고, 또 기존에 나왔던 내용들도 좀 정리하면서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관세 조치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연초부터 해서 계속적인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상황이랑 좀 달라졌지만 과거에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대해서 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 관련된 어떤 불이익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 추가적인 관세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관세 조치가 지금에 와서는 전 세계적으로 상호 관세라는 명목 하에 국가별로 추가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품목별, 개별 분야에도 이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부과를 할 수 있는 근거는요,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물론 맞지만, 일단 미국의 어떤 법 체계에서는 좀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IEPA라고 하는 이 국가 비상 경제 권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펜탄이라는 마약이 국내로 계속 유입되는 게 어떻게 보면 비상 상황이다. 그래서 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거를 근거로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관련된 국가들을 상대로 고세율의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무역확장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거기에 232조에 따라서 이 국회 승인 없이도 대통령이 행정명령만으로도 어떤 관세 조치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2월부터 시작해서요, 계속적으로 이제 언급이 됐고, 실질적으로는 뭐 3월, 4월, 5월 해서 계속적인 상호관세, 추가관세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기사나 뉴스를 보시면 뭐 기본관세다, 보편관세다, 뭐 상호관세다, 아니면 뭐 자동차 관세다, 펜타닐 관세다, 이런 이제 주요 내용들이 나오니까 아마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일단 보편관세라는 건요, 말 그대로 보편적으로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 조치를 취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월 5일부로 일단 행정명령에 따라서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국가의 어떤 수입 관련 관세가 전반적으로 다 부과되고 있고요. 현재 세율은 이제 10%가 일단은 일시적으로 부과가 되고 있고, 예외는 따로 없습니다. 다만 이제 상호관세가 지금 90일 정도로 유예가 됐기 때문에 7월부터 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 여부에 따라서 상호관세가 다시 적용이 될지, 아니면 뭐 폐지가 될지, 아니면 추가적인 유예가 될지 한 3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추가 관세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보편 관세는 중복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까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호관세는 원산지에 따른 이제 국가별 차등 부과되는 어떤 관세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25%로 책정이 되어 있고, 만약에 이게 이제 부과가 된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편관세,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철강, 지금 반도체까지 앞두고 있는데, 그런 품목별 추가관세랑 만약에 중첩된다라고 했을 때는 상호관세 역시도 중복되지는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7월 8일 이후부터는 이 상호관세가 뭐 연장이 될지 아니면 실제 적용이 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품목별 추가관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3월 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게 이제 철강 알루미늄, 그 다음에 4월 초, 5월 초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이제 자동차 산업 분야에 관련된 제품들이 계속 부과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1기 때 원래 10%였던 게 지금은 철강이랑 동률로 맞춰지면서 동일하게 이제 25% 관세가 매겨지고 있고, 외국산 자동차, 그 다음에 미국산 자동차 부품이 아닌 이제 외국산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25%의 추가 관세가 지금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미국 내에 어떤 생산기지를 건설해라 라는 압박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부담으로 다가오니까 아무래도 공급망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생산기지 이전에 대한 그 논의 같은 것도 내부적으로 계속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랑은 상관이 없지만 지금 펜타닐 관세라고 해서 얼마 전에 뭐 중국이랑 미국이랑 계속 125%, 145% 서로 고세율을 매기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보복 조치 관련해 가지고 서로 이제 무역 분쟁이 심각화되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스위스에서 잘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중국은 미국한테 한 10% 정도, 그 다음에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한 30% 정도 매기는 걸로 일단락은 됐죠. 근데 30%라는 세율을 사실 세세하게 뜯어보면 실제 이제 펜타닐 관세가 한 2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10%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보편 관세. 나중에 이제 상호 관세로 또 연결이 될 텐데 어찌됐든 지금 상태에서는 유예되고 있는 그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다 보니까 각국의 어떤 대응들도 역시 강경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바로 꼬랑지 내리고 협상하고 협조하는 뭐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보복 조치와 협조까지 5가지 해당되는 어떤 유형으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에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보복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맞불 대응을 했었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100%가 넘는 어떤 그 고관세 정책을 서로 맞대응을 하면서 좀 교역 환경이 매우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갔었는데 어찌됐든 현재 단계에서 봤을 때는 미국은 중국 수입 물품에 대해서 30%, 그 다음에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이제 보복 조치로 한 10% 정도로 많이 좀 완화된 상황입니다. 사실 트럼프가 전략을 잘 세웠다라고 보는 게요. 10%, 20%만 돼도 굉장히 타격이 심합니다. 그런데 이게 학습 효과가 있다라는 게 무서운 게 125%, 막 145% 하다가 갑자기 10%, 20% 한다니까 왠지 돈 번 느낌이 들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잘 풀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10%, 20%, 30%의 추가 관세가 부담이 된다. 가격 경쟁력이 그만큼 악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지금 원래는 중국산 선박에 대해서도 미국에 이제 입항할 때 많은 제재 조치를 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세 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물류 산업에 있어서도 제재를 가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완화됐다라는 건 어쨌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보복 조치를 예정을 했다가 상대적으로 좀 어떤 유보 성격으로 약간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자료를 지난주 금요일까지 만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트럼프가 주말 내에 또 입방정을 떠는 바람에 이 내용이 좀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뭐 유보되고 답보되고 약간의 소강 상태가 트럼프는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중국을 압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방이라고 생각했던 유럽연합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어떤 스탠스를 취하니까 지금 처음에는 6월 1일부로 바로 내달부터 50% 추가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재무장관이 조금 워워 시키니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관세가 유예된 이제 7월 8일, 그래서 7월 9일까지는 어쨌든 유예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좀 시간을 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EU도 지금은 완벽하게 뭔가 협상이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에는 마찬가지로 강경하게 보복 조치에 대해서 대응을 했다가 지금은 캐나다, 멕시코, 미국이라고 하는 협정 체약국 간의 협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USMCA라고 하는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의 그 생산 라인, 공급망 라인을 연결시켜서 생산되는 어떤 제품군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를 좀 유예시켜주는 그런 방안으로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좀 대응을 협조적으로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 안타까운 점은 한미 FTA가 맺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배타적인 특성으로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우방으로서 많은 혜택을 봐야 되는 게 사실인데 이러한 관세 정책이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또 국가별 차등 상호관세에서도 사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이익을 보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역차별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가격 경쟁력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좀 고취시키기 위해서 뭐 중국이라던가 베트남이라던가 최근 한 10년 사이에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생산 기지를 이전해 왔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한국 기업이 수출하는 제품이지만 베트남 생산 기지에서 만들어졌으면 베트남산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보다 더 안 좋은 조건으로 교역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 그 다음에 지금 뭐 물류, 공급망 전반적으로 다시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조금 더 집중이 더해져야 되는 상황이라,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아서 외부 상황도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내부적인 변수까지도 좀 통제를 해야 되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기업이 국가나 어떤 정부의 정책을 넘어서는 아주 완벽한 대응을 하기는 매우 어렵고요. 다만 이제 예상을 해보건대 여러 가지 조치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원산지라던가 아니면 뭐 품목 분류, 그러니까 HS 코드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뭐 소나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방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한미 FTA가 어쨌든 맺어진 협정이고 그 FTA 안에서 혜택 볼 수 있는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FTA를 활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편관세니 상호관세니 뭐 품목별 추가관세니 나오는 것들은 말 그대로 추가관세일 뿐인 거고요. 기존에 있던 기본 세율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FTA를 활용해서 기존 세율들은 낮추는 거 당연히 유효하겠죠. 그 다음에 대상 품목이 지금 계속 변경되고 있고 좀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품목별 추가관세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산업에 들어가는 아이템이지만 이게 일반적인 산업에서도 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이게 자동차 품목관세 리스트에 포함되는 물품인지 아니면 거기서는 다행히 배제돼서 그냥 일반 품목으로 봐서 상호관세 적용 대상인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판단하셔서 리스크 전략을 세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정확한 HS 코드를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정책을 조정해 보는 겁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할 때 수출 가격 자체를 조정하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뭐 본지사 간의 거래라던가 아니면 현지 바이어가 이 추가 관세 부분만큼은 내가 좀 보전을 해주겠다라고 협상이 좀 우호적으로 흘러갔다던가 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가격을 조정하셔가지고요. 기존 가격대로 맞춘다면 세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10,000원에 팔던 걸 지금 25% 관세까지 부담하면 실제 현지에서는 12,500원에 구매하는 셈인데, 이 부분을 현지 바이어가 부담을 하겠다 내지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손해봐서 예전처럼 가격을 좀 낮추자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25% 세부담을 껴안더라도 10,000원으로 맞출 수도 있거든요. 다만 이제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거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뭐 계약을 통해 협상을 통해 아니면 물류 비용이라던가 다른 부분에서의 어떤 원가 절감을 통해 가격을 낮출 수 있었다라는 어떤 근거나 증빙을 마련해 두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공급망을 다양하게 모색한다. 그래서 미국으로 매출 비중이 좀 많이 집중되셨다면 이번 기회에 뭐 다른 쪽으로 우회한다던가 새로운 어떤 영업처를 찾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 교육자를 만들었는데 주말 내에 이게 막 호떡 뒤집히듯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어떤 그 전문가들을 가용하실 수 있다면 최대한 활용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언도 얻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일단 현재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관세 정책들, 그 다음에 뭐 현황들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 다음에 다양한 대응 방안들 뭐 간단하게 언급드렸는데,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뭐 질문 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저희 중소기업 경영연구소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